부동산 경매의 감정 가격은 감정 평가 기간과 감정 평가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경매 초보자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은 이러한 법원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PATV 시청자 여러분, 박태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경부동산 사업단 경매 분야 자문위원 진상준 교수님 모시고 경매 물건의 감정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경매 물건의 감정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주제부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 부동산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 매도를 하는 사람이 이제 가격의 거의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동산 경매는 경매가 시작 단계에서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좀 그 초보자들이 좀 판단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매 절차를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자료를 보시면 부동산 경매는 압류, 매각, 배당의 단계로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절차 중 압류 단계의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해당 경매 물건의 가격 결정은 경매 개시 결정이 있고 바로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지고 감정 가격이 보고서로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됩니다. 감정되어진 감정 가격을 100%로 보고 법원은 100% 금액으로 첫 경매를 실시하고 이 금액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일정한 저감률을 적용시켜 저감한 금액으로 다음 경매일을 지정을 하고 경매를 진행하여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이 매각될 때까지 경매를 진행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첫 경매 기일에 진행되는 경매 가격인 100% 금액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과 같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저 또한 20여 년 전에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의 감정 가격은 감정 평가 기간과 감정 평가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경매 초보자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실수를 범하는 것은 이러한 법원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감정 가격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주변의 비슷한 물건들을 매매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 부동산 거래 가격과 또 인근의 경매 진행 물건의 감정 가격 사례를 표본 추출하여 감정 평가 규칙에 의해 적정 가격을 산출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경매 진행 가격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초창기에 감정되어졌고 그 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1년 전에 감정되어진다는 것을 경매 절차를 이해한다면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는 것이며 초보자들이 가격 판단 오해로 인해 입찰에서 입찰 가격에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의 감정 가격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감정 시점과 매수자들이 입찰하는 매각 시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입찰 가격에 대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찰 준비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절차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 시점과 입찰 시점의 가격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가격은 감정 시점 당시 가격의 동향에 따라 결정되므로 감정 시점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하락기이거나 상승하는 시기에 따라 그 가격의 하락이나 상승분이 반영되므로 입찰 시점에서는 때에 따라 100%를 상회하는 매각가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매매 가격은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입찰 전에 현장 답사 활동을 통해 정확한 가격 판단을 하여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요소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입찰 시점이랑 그 감정 시점이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예, 해주신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그 매각 대금 납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대금 미납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일까요? 납부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 일반 부동산도 네. 물론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네. 계약 위반으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네. 경우가 있는 것처럼 네. 부동산 경매도 정해진 기일 안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네. 그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예. 종종 있나요? 여러 건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게 네. 되면요. 이 자료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경매 세부 진행 절차에서 매각 단계를 보시면 매각 허가가 확정되고 3일 이내에 대금 납부 기일이 결정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합니다. 매수인은 이 기간 안에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며 경매 절차 진행 중 발생하였거나 잠재된 하자는 모두 치유되어 그 누구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금 납부는 빨리 하면 할수록 소유권자로서 권리 행사의 시기가 빨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기간 내에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경매 진행 절차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규칙 위반으로 입찰 당시 보증으로 제공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몰수당한 보증금은 다음 경매 기일에 낙찰된 금액과 포함돼서 그 물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법원은 다시 매각 기일을 정해 재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매각 대금 납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허망하게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금전적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금 미납의 사례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부족한 자본을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재테크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에서도 당연히 대출을 이용하여 대금 납부를 할 수 있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시중의 은행 중에 경매 대금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그 수가 일반 은행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또한 은행은 그 특성상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얻는 예대차익 이익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성이 높지 않고 안전한 물건에만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의 특성상 지분으로 나온 경매 물건이나 유치권으로 공사대금이 신고된 물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 등은 아예 대출 실행에서 제외되거나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예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 의해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대금 납부 계획 없이 최고가 매수인이 된 후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소중한 입찰 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 계획 없이 수익률만 계산하는 무리한 입찰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상준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경매 이것만 알고 시작하다 세 번째 영상 경매 물건의 감정 가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혹시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보자들이 네. 수익률만 좋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이른바 특수 물건 같은 것들을 사전에 준비 절차 없이 또는 법적 해결 능력이 없이 도전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역시나 이제 법원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처리 과정이 쉽지 않고 평탄치 않다라는 거죠. 네네. 법을 잘 모르면 네. 상당히 고통을 겪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 물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